우리는 매일 자신과 일상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요? 모 대학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졸업한 대학 동창에게 너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닌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익명의 계정은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닌 학교, 직장,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자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10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기어이 올 게 왔구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초기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성범죄에 악용될 거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지인 능욕과 결합해서 이 정도의 피해 양상과 규모로 범죄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원본 동영상 속의 얼굴을 바꾸는 데 이용되는데 최근에는 수집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그 관련 기술이 탑재된 앱이나 AI봇 같은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손쉽게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제작에도 이용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통하는 가해자들이 불법적인 수익을 형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인 봇을 유료로 운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집단은 이들에게 구입한 성착취물을 다단계식으로 되팝니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 더 수위가 높은 성착취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급자와 도매시장 그리고 소비시장, 소비자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그 말단에는 잠재적 구매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N번방 사건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대체 왜 이름만 바뀔 뿐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허위 영상물 합성, 딥페이크 범죄를 어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영상 제작, 유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 혹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기 위해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여 협박하기도 하는데요. 특정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공격의 의미가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너머의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입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성과 신체를 대상화하는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종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기존의 문제를 답습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주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한 성착취, 웹하드, N번방,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젠더 문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구조적인 왜곡이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을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얼굴로 이렇게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서 나도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붙였습니다. 분노에 붙였는데요. 저 실제로 뭔가 주변 지인 통해서 딥페이크 당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좀 같이 답답하고 화났던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보호를 해줄 수 있고 또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 시스템이 같이 기술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할 당시만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둔 SNS 플랫폼들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범인을 붙잡더라도 유포할 의도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소지한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었죠. 그리고 2024년 말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회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법규를 강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SNS에서 출발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확산돼서 국회와 관계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잘 이겨낼 거야. 응원할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무 말해주고 싶었어요. 가해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지 피해자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무관심한 방관자는 아닐 겁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연대자의 모습일 때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근절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지원 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 법률, 의료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